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3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월 첫날부터 뉴스들이 또 팍팍 튀어 올라오고 있죠. 지난주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슈들이 또 주말 사이에 좀 많이 생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트럼프가 어느 정도 득세를 하고 또 이제 당선이 되면서 계속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고 환율이나 채권시장에서는 좀 오버해서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그 관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미국 언론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언론들이 이 관세에 대한 평가를 좀 절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촉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로이터였나?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관세에 대한 것들이 3월 1일로 미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이전에 나온 이야기들도 전면보다는 일부 품목에 먼저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어떤 관세에 대한 것들이 협상용으로 쓰여질 여지, 혹은 굉장히 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갈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아니다, 2월 1일부터고 전면적으로 매겨질 거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주식시장이 한꺼번에 반응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이렇게 확 하락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 보듯이 찔끔찔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의 전면적으로 만들어진 추가 관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논외였던 중국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바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오고, 또다시 유럽까지 들먹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나라에 대한 관세지만 이제 추가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시나리오 중에 나올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비록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렸다고 하지만 전면적인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만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 사이에 또 지난번처럼 혹은 이제 콜롬비아 관세처럼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또 바뀌지 않을까 그랬는데, 트럼프가 일단 이야기했죠. 양보를 위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라고 딱 박아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좀 대외적인 이슈를 만든 첫 번째 행정명령이자 첫 번째 이제 액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쉽게 취할 가능성은 좀 없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명분을 이제 어떤 펜타닐과 이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것들을 박았는데,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협상의 여지나 양보한다고 해가지고 단숨에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여파들이 이번 주에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연초에 연간 시황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박스에 대한, 즉 밀렸을 때 매수의 관점이지 밀렸을 때 무서워서 던지는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딛느냐의 여부라고 보고 있고, 바로 이제 이 3개국이,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중국은 이제 직접적인 것보다 좀 간접적인 전략을 선택을 했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 되겠다. 이미 환율과 채권에서는 충분히 이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고, 한국 시장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환율이 그쵸 크게 튀어 올라오면서 이미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이미 언급되지도 않았는데 언급된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일봉상의 120평을 넘어가는가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항으로 남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다음은 우리나라다 뭐다, 이것들이 중요하다 아니다?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2400이냐 아니냐 이건 거지. 더군다나 2400 깨고 2323 이런 거 간다 하더라도 움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400 아래에서 잡고 물리면 그냥 두면 되는 거고, 올라오면 수익 담보하면 되는 거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든 국외든 이슈든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나스닥 선물 흐름 보게 되면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한 번에 팍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려왔다 반등하고서 뭐 움직이든 말든 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찔끔찔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실제로 이것들이 실행이 되어도 긴가민가 하는 그런 좀 특이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제 금리도 4.5 라인이 깨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결국 깨지지 않고 반등했다라는 거. 막판에 좀 하락하긴 했는데 이 하락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월말이었기 때문에 월말 이제 맞추는 트레이딩적 관점에 맞추는 흐름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물론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안 불러온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1기 때도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뭐 뒤에 후폭풍이니 뭐니 하는 거는 끼어 맞추기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걸러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캐나다 달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미뤄질 것이다라고 해서 반등했는데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고, 이게 아마 근래 최저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보복 관세를 때려도 본인들이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저기에서 추가로 올려버리면 이쪽에서 아무리 올린다 한들 본인들의 타격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사를 조금 걸러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대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우가 이제 120평 딛고, 사실 얘네가 지금 제일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120평에 쌍바닥 만들고 다시 쌍봉 만들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박스, 조금씩 고점과 저점의 흐름은 차이가 있지만 이 박스, 저는 일단은 이번에 차라리 120평을 찍었으면 좋았을 거를 안 찍고 올라가는 바람에 또 밀려 내린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노리는 자리는 이 120평입니다. 이 자리를 찍어야지 리바운드가 조금 더 편하게 나오지 않을까. S&P 500도 단기 중기 쌍봉을 맞으면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상방보다는 하방의 좀 흐름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을 오게 되면 결국 120평 자리가 저항으로 남는 모습이고, 그렇다라 그러면 다시 이 박스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쟤네가 뭘 하든 말든 뭐다 2400짜리에서 과감하게 잡는 전략은 변함이 없다. 급락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습니다. 왜? 딛고 올라온다니까요. 이 자리는 어떤 식으로 가든 딛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아서 물리는 것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여기에 올라왔을 때 어디에서 내가 비중 조절하는지는 시세에 따라서 결정한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미리 정해놓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코스닥도 같은 관점으로 본다. 코스닥은 결국 2차전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애들이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 흐름들을 같이 봐야 된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 차트가 조금 작긴 한데 어찌되었거나 튀어 올라왔다라는 거. 지금 이 1440원이 중요한 맞이라고 했는데 얘를 갭으로 깼다가 갭으로 다시 타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월요일이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다라 그러면 그 환율의 흐름은 만만치 않다. 다만 환율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던 싫던 다시 이제 무역전쟁 어떤 리스크 속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게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아마 쟤네들보다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것들을 너무 고민하고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관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2월 첫 흐름을 조금 험악하게 시작하기는 하는데, 부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좀 더 건재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